여러분, 세계은행이 유례없이 수치로 된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4.1%로 재조정했습니다. 4.1%로. 뭐 4.1%면 성장 많이 안 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작년에 세계은행은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를 잡았습니다. 5.5%. 그런데 이게 4.1%까지 내렸으면 1.4%포인트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5.5%에서 4.1% 떨어졌는데 뭐가 큰 문제가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1.4%의 어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것은요. 경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 게다가 말입니다. 심각하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흥국이나 개도국에 대한 전망입니다. 신흥국이나 개도국에 대한 전망. 6.3%의 어떤 고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4.6%로 내려잡았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1.7%포인트나 떨어뜨린 거예요. 1.7%포인트나. 엄청나죠? 선진국도 많이 떨어뜨렸어요. 선진국도 5%에서 3.8%로 떨어뜨렸지만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 훨씬 더 많이 떨어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요. 이게 G2라고 이야기하나요? G2의 어떤 다툼, 전쟁, 여기에다가 코로나19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 잡는 상황, 여기에다가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뜻이고요.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금융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돈을 마구마구 푸는 거 말입니다. 이것까지 겹치면서 선진국이 먼저 쭉쭉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이 떨어지면 후진국은 선진국이 감기에 걸리면 후진국 신흥국이나 개도국은 알아눕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눕는 상황이.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5.6%에서요. 3.7%로 원래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엄청나죠? 5.6%에서 3.7%입니다. 그러면 이게 1.9%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개도국 신흥국의 대표주자 중국 보세요. 중국은 8% 성장하는 거에다가 5.1%까지 낮춰잡았습니다. 5.1%까지. 결국은 말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전쟁의 어떤 상흔이 신흥국이나 개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선진국의 어떤 이게 인플레이션이 결국 후진국으로 또 중진국으로 좀 더 가면 개도국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지금 주요국들 있잖아요.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가 다 꼬꾸라지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도 2022년 7월부터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은 예전역에 1분기 끝나는 시점 2월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7월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경기가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소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공급이 뒤따라주지 못해서 이게 공급망 대란이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와중이고 수요는 올라갔는데 공급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다. 가격은 또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경제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게 되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요. 올해 금리를 3차례 올리니 4차례 올리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는요. 3차례 올리겠다 이렇게 공식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오르니까 아니 3차례가 아닐 수도 있다. 더 올릴 수도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앤 크루크라고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스탠퍼드대의 교수예요. 이분은요. 한 세미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 하면 세계 경제는 과거 금융위기보다 더 큰 불확실성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요. 올해 세계 경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이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 신흥국이나 개도국으로 발전이 돼서 말입니다. 그게 심각한 양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괜찮을 건가?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한국은행에서도요. 금융안정 보고서를 지난달 12월 달에 내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순간적인 위기가 오면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분석 보고서를 이미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설명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 지금 마이너스 3%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자산시장의 어떤 거품이 꺼지고 그게 왜 꺼질까요? 가계부채 폭발, 자영업자 부채 폭발, 2030의 부채 폭발이 결국은요. 자산시장의 거품을 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 경제 성장률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가능성도 크다고 그렇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요. 금융 안정보고서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근데 문제는요. 세계은행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또 한국은행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현장 경제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씩이요. 당장 코로나19의 어떤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3,000명, 4,000명대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경제적 활동의 제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따르니까 소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미 소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수출은요.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5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올 1월에는요. 지금 수출입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물론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긴 하지만 49억 4,500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49억 4,500만 달러의 적자.
충분히 1월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하지만 일단 정자가 징조가 나타난 게 작년 12월부터 수출에 어떤 정조가 나타나서 1월 달까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수는 내수대로 지금 망가지는 모양새, 코로나19의 어떤 통제 방역 때문에 수출은 수출대로 지금 어려워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말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3.1%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섬뜩하게 경고하는 것처럼 마이너스 3%는 되지 않을까요? 예, 여기에 대한 고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해야 합니다. 예, 정부가 3.1%라고 잡았고 우리 민간에서도 2.8%, 2.9%의 어떤 성장률을 잡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요. IMF에서 뭐라고 지금 섬뜩한 경고를 내놨나 하면요.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됨으로 해서 신흥국에서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이 긴축 발작의 대비책을 세워라. 이렇게까지 IMF에서 엄청난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단서만 나오더라도 그 단서가 줄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게 결국은 실현되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실현되더라. 제가 지표를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낸 그런 내용들은요. 보면 결국은 나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은행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경제 하방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